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제도 정책 및 신규 분양단지 분석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7월 2일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의 최종 청약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별 공급이 당해 지역 기준 총 12,535건 접수돼서 평균 58.8대 1, 일반 공급이 당해 지역 기준 총 35,808건이 접수돼서 평균 143.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11월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가 수도권 포함해서 총 3,588건, 올해 2월 경희궁 유보라에 수도권 포함 7,089건이 접수된 것을 감안할 때 다소 놀라운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나스 팀장님, 엊그제 청약 접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죠. 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이라 좀 놀랐어요. 그러게요. 30평대 가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보였음을 생각할 때 예상을 좀 상회하는 수준이더군요. 네, 그래서요. 가점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예상 가점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냐 문의하시는 지인분이 꽤 계셨어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그동안 기다렸던 관심 단지들이 한꺼번에 오픈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자들 각성 효과가 높아진 게 하나고요. 지난번 청약 제도 개편으로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해진 것도 큰 이유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 청약은 끝났고 가점 커트라인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또 뭘 해야 하는 게 있나요? 특히 본인이 가점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다 생각되시는 분은 당첨자 발표일까지 그냥 기다리기보다 청약한 타입의 단지 배치 도상의 위치, 층수, 컨디션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도 되기 전에 너무 설레발 아닌가요? 당첨되고 나서 봐도 늦지 않아 보이는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흔히 선당 후곰이라고 하기도 하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미리부터 오버해봐야 부정이나 타지.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신령님이 도와주실지도 몰라. 뭐 이런 주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맞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청약을 해야 한다면서 청약일에 어디 갔다 오시는 분도 봤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전 재산이 걸려있는 일생일대의 결정이라는 점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아니요. 문제는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던 당첨이 되었는데도 막상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 계약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큰 결정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자꾸 당첨된 동호수에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층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옆집에서 들여다 보이는 건 아닌가? 도로 소음이 너무 들리지 않을까? 거실 앞에 조망이 가리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에도 결국 당첨된 계약을 포기하기도 하나요? 물론 경쟁률이 낮은 경우에 비하면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오기 마련이더라고요. 한 번도 당첨자 계약에서 100% 계약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계약 포기 때문이 아니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최근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부적격 당첨자 외에 계약 포기자도 꼭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수의 위치, 층수, 구조 등등 면밀히 따져보고 몇 동 몇 호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당첨되면 무조건 한다. 또는 적어도 본인의 기준에 몇 동 몇 호만 아니면 계약한다 정도의 명확한 기준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막상 당첨이 되었을 때 자기 확신을 가지고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당첨자 계약에서 몇 퍼센트 정도 계약이 되나요? 현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적격 당첨 포함 적어도 20% 정도는 미계약이 나온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 커트라인에 간당간당 하신 분들은 이상한 데 가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예비 당첨자에 선정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해요. 예비 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으면 예비 당첨자에 선정될 확률이 높잖아요? 아, 그렇겠군요. 그런데 예비 당첨자에 선정되면 자녀 물량의 기회가 오는데 대부분 비선호층 아닐까요? 물론 자녀 물량에는 계약 포기분도 있으니 그럴 수는 있지만 부적격자 미계약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자녀 물량의 예비 당첨자 추첨은 어떻게 하죠? 당첨자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미계약 물량이 확정되면 바로 예비 당첨자들에게 연락이 가요. 예를 들어 84B 타입의 잔여 물량이 10개가 남았다고 하면 84B 타입의 예비 당첨자 10번까지 통보를 해서 의향을 물어요. 왜 의향을 묻죠? 바로 10번까지 추첨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 동호수의 현황을 보고 추첨에 참여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비 당첨자 지위는 당첨자 지위로 보지 않지만 예비 당첨자에서 추첨에 참여하면 바로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만 남았을 경우에 이 단지는 포기하더라도 청약 자격은 유지해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기회를 여전히 가질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예비 당첨자 추첨 참여 의향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미리 고민해 두지 않으면 쉽게 결정하기 어렵겠네요.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며칠 여유를 받을 수는 없나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본인 뒷번호 예비 당첨자가 기다리고 있고 이미 당첨자 발표 후 10일이나 지난 상태인데다 예비 당첨자에게 추첨을 고민할 시간을 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규정 내에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 하는 사업 주체가 그런 시간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가점 컷이 얼마 나올지 궁금해하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단지 배치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해야겠군요. 특히 이런 신규 분양 단지는 다 지어진 실물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치도, 조감도, 동호수표를 꼼꼼히 봐야 돼요. 거실 앞 그림이 어떻겠구나 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고요. 카탈로그를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보이기도 해요. 특히 모집 공고문 끝부분에 단지 설계상 유의사항 같은 거 읽어보면 단지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보는 게 단지 배치도잖아요. 105동은 주변에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이 많아서 교인들의 왕래가 잦겠구나. 103동, 110동은 상가가 접해 있어서 상가에 음식점이 들어오면 음식 냄새가 올라올 수 있겠구나. 108, 109동은 주 출입구에 스쿨버스 존도 있어서 잦은 차량 왕래 소리가 나겠구나. 107동, 103동 전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좀 나겠구나. 104동 꼭대기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서 밤에 환하게 밝힌 등으로 옆동에 영향이 좀 있겠구나. 앞에 공덕 7구역이 재개발되면 한동안 공사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단지 중앙에 공공 보행 통로가 있어서 입주 후에 외부인이 자연스럽게 지나다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꼼꼼히 살펴보니까 미리 감안해둬야 할 것들이 꽤 있군요. 알고 대처하면 무난한 것들도 갑자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고민스러울 수도 있는 것들이요. 그렇죠? 곰곰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죠. 누군가에겐 오히려 좋은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결정할 때 자기 확신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